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3년 12월 1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배경화면은 김포공항인지 비행기 위에서 내려본 서울, 아마도 강서 지역인 이 서울 야경 같습니다. 그걸 하나 캡처해서 밤 야경에 그 서울 그 야경을 한번 배경으로 해봤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속에 숨은 세계 공사나 전략이라는 조금 좀 선뜻한 제목으로 목록 김정민, 곽지영 부부가 이 운영하는 네이버 TV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항상 우리 좀 색다른 감각으로 현재 그 상황을 진단하는 내용들이 좀 눈여겨볼 만하고 새겨볼 만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내에서도 시끄럽다. 1년 전에 발생했던 일, 신재생에너지는 모두 좌파들의 어젠다이다. 산간 지역의 나무를 베고 태양광을 짓는다가 친환경인가? 이렇게 반문하면서 송전탑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송전탑 대신 지하로 고압전선을 매설하는 것을 지역 주민과 상의하지 않았다. 그런 식의 법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태양광을 만드는 그 산간 지역의 이 태양광 명칭을 솔라겠죠. 메가솔라의 건설 계획, 이 고시원 구장의 12배 정도 되는 거라고 합니다. 발전된 전기는 마을도로 아래에 매설하는 22,000볼트의 고압 전선을 따라 약 3km 앞의 변전소까지 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 변전소고요. 여기서 발생된 전력을 이렇게 말하자면은 송전하는 것으로 변전소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들의 그 합의를 안 받고 지방자치회라는 걸 통해 가지고 했는데 지방자치회의라는 정의를 내리면 주변 주민이 아닌 소수의 인물들에게 뇌물 등 주민 대피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법이 만들어져 있고 이런 유사한 사례가 영종도 소각장도 동일하다. 노조가 만든 지자체회 이런 거에서 반대 뭐 이런 거를 하면은 이권 뭐 이런 거를 주면서 뭐 한다는 얘기죠. 일본 SBI 자본이 개입돼 있는데 이 SBI 자본에는 또 소프트뱅크 자본이 또 들어가 있다. 여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소프트뱅크 자본은 중국 내에도 태양광 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시나리오가 일어날 수 있다. 야마구치 아베의 나와바리였던 것, 이렇게 하고요. 중국하고의 연관성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찰 낙찰 후에 2년 동안 서류 작업만 했다. 그리고 은근슬쩍 상해전력 일본 지사가 들어왔다. 입찰을 해서 연합체로서 입찰을 해가지고 딴 다음에 일을 안 하고 그 10월경에 1차 그 합동회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합동회사인데 한쪽이 일광은 없어지면서 상해전력 일본이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원래 에너지 뭐 이런 쪽에 중국 자본을 배제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은글짝 이렇게 하면서 상해 전력이 들어왔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뭐 하자가 없는 거로 그렇게 얘기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중국 케이블 사업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발전을 한전에 파는 형태, 에, 그 태양광에서 그런 게 있는데 전기료 상승 및 과부하도 걸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제주도도 현재 과부하 상태인데 남은 전력을 갖다가 호남 지방에 팔게 되면은 해저 케이블 등등 해가지고 요게 또 이 중국 자본의 꼼수가 보인다. 이런 형태로도 좀 해석을 하고 있네요. 섬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제주도 발전량 호남으로 간다. 그런 것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운영 자산이 이제 그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차입도 있지만은 익명 조합 출자, 요게 이제 자본 성격으로 되는데 이 익명 조합이라는 게 결국 이렇게 밥을 허점을 통해 가지고 상해 전력이 살짝쿵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중국 통일 추진당, 촉진당이라고도 했다가 추진당이라고 했다가 그렇게 하는데 친중 정당이고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내용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는 대만에 있으면서도 중국 통일을 위한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하는 정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미국 해저 케이블 진입 장벽에 막힌 중국, 한국 전력망 노린다. 2023년 11월 26일자 뉴스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국 통일 추진당의 배후에 같이 이 파트너로서 일하는 데가 MGM 마카오 스탠리 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 그 타계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통일추진당 대표 장안노와 함께 마카오 반환을 위한 공장을 벌인 인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의 딸이 홍콩인에 대한 애국교육 강화 촉구 이런 것도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친중 성향 대만인들이 국내에 들어와 반일 감정 작업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있고요. 중국이 한미일 정서에 나쁘게 만들려는 전략 전술을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이상하게 같은 인물들이 겹치고 있다는 것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국 우파 중 친중파가 너무나 많다. 음, 이준석, 유승민 중국과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이권 사업 좌우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를 불문하고 항상 이권 관계를 봐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페와 이재명 밑에 있는 깡패 조직이 불가분의 관계를 또 맺고 있을 것이다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중국, 한국 총선에 엄청 개입하고 있다.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낙연을 밀어라 라고 정치적인 의견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태양광 사업을 하면 누가 이익을 보겠느냐 이런 얘기죠. 전라도 주민은 결코 그렇게 큰 이익을 못 본다 이런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중국 공산당의 일본 잠식 계획이라고 정리를 했는데 중국 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IT 기업 중화통일 전선 세력들이 활약하고 있다. 중국 통일촉진당 대표 주한러가 오키나와 독립운동에 또 관여를 했다. 팍스콘의 샵 인수, 팍스콘이 중국에 있는 그 IT 업체죠. 그리고 TSMC의 구마모도 진출도 넣었는데 이것은 제가 좀 의문이 들어요. TSMC가 물론 중국에도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대만을 기본으로 해서 출발하는 사람이죠. TSMC 설립자가 친중적이라고 현재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TSMC 쪽에서 그 미국이 요구해서 그 미국에도 공장을 짓고 있고 우리나라도 짓고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미국에다가 그런데 TSMC 입장에서 보면은 인력면이나 또 일본이 그 반도체 그 부품이나 장비 이거를 그 상당히 그 능력이 있는 현재 일본 입장이죠. 그 부품도 그렇고 그래서 TSMC 입장에서는 일본에 진출하는 것이
거리상으로도 구마모도가 가깝고 그러니까 그렇게 경제적인 거로 측면으로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는데 이거를 중국 공산당의 일본 잠식 계획에 이걸 넣어서 얘기하기에는 그거 조금은 그건 아직 이거 동의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런데 상해전력의 오사카 전력 사업 진출은 이 말하자면 무슨 저기죠 이 탈법이라기보다도 그 법을 겸허하게 이용해서 진출을 했다는 거죠. 오사카가 내년 2025년도에 그 엑스포도 열리게 되어 있는데 오사카가 인구도 많고 중국에서 볼 때도 뭔가 돈이 되는 지역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첫 에, 칸이죠. 어, 요건 카지노를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오사카에 2029년 들어설 듯. 그래서 밑에 얘기 보면은 일본 오사카에 첫 카지노 들어선다. 2029년까지 복합 리조트 조성. 두 군데 그 언론 매체의 뉴스를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그 분이 에, 애국 우파의 정체라고 해가지고 사실 일본에 있는 중국의 숨겨진 이권은 결국 우리 IT 사업자의 기술을 훔치고 있는 화웨이나 TSMC가 가져가지요. 그런데 제가 조사하고 있는 그 이권은 우익단체가 가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 번은 우익단체로부터 압력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라고 요런 그 취재 내용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친중 세력이 문제다 하는 거죠. 결국 우파 일본 내 우파에서도 친중 세력들이 많이 있다. 그런 애국 단체를 그 얘기하면서 그런 애국 단체 중에서 하시모토 도루라는 무슨 그 국회의원이 있는 모양인데 원래는 그 불합구민 가정 그 도쿄의 출신이었는데 불합구민이라는 게 그 부작 아니 그 이 선대가 야쿠자 자식이라는 거를 불합구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차별이 됐는데 어쨌든 못 살아가지고 오사카에 이사를 했고 거기에서 지금 어떻게 그 국회의원인지 뭐 시의원이 뭔가 그 정치인이 됐는데 상당히 친중적인 인물로 그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꽤 많이 했네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언더커버 아니었냐. 미국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윤석열 씨를 대통령까지 되는데 공헌한 거나 마찬가지다. 추미애가 그렇게 내쫓으려고 그랬는데 거꾸로 추미애를 내줬고 결국은 검찰총장을 스스로 나온 식으로 됐지만은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대통령까지 된 거는 사실상 지원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부터 민주당은 사방이 다 빨갱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대대적인 숙청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이고 그것이 지금 간첩 잡는 작업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문재인이 간첩이다라고 규정짓는 구구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또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고요. 어, 요거에 대해서는 좀 뭐 전 대통령을 그렇게까지 글쎄요. 뭐 또 그렇게 믿고서 떠났다고 해가지고 문재인이 간첩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골수 꼴통 보수 이런데 그 쓰는 용어 아니냐? 저는 또 그렇게 약간의 그 거부감도 있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전 시진핑과의 만남 주선한 인물들도 있다는데 누군가가 이것도 이제 친중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시진핑을 송해한 적이 있다.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까발리고 있네요. 실체 드러난 박사모의 이재명 지지 선언. 요런 게 이제 그 태왕강 사업 이런 것 때문에 이권이 걸려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 국힘 내의 친중 세력이 있다. 지금도 다 내치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진이고 나발이고
새로운 이 인물들로 초선 의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로 전부 다 지금 하겠다 그런 것으로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씨가 왜 이준석이 같은 젊은 놈을 만나느냐? 그래서 김기현도 좀 뭐 이게 친중적인 뭐가 냄새가 나는 거 아니냐? 뒷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참고적으로 넥스트 아이라는 IT 기업인 것 같은데 유미도 그룹 통해 KBT 중국 시장 진출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뉴스 원 트러블 그러니까 여행지의 장은진 기자라는 사람이 국내 최대 머신 전문 기업 넥스트 아이가 중국 최대 뷰티 업계 선두주자 유미도 그룹을 통해 K-뷰티 중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그 아모레나 LG생활건강도 개피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게 뭐 될까? K-뷰티가 글쎄요. 넥스트 아이 최대 주주는 중국 유미도 뷰티 체인 그룹으로 변경됐다. 그 다음에 투자 총액은 560억 원, 대표이사로 진광, 사내이사로 유동희, 진양, 사회이사로 장돈신, 안옥화, 안유화가 선임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거를 저는 확인을 해 봤습니다. 넥스트 아이가 그 공개 기업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임원 현황에 나와 있지만은 유미도 그룹이 이 최대 주주가 되면은 이미 선임됐다 그러니까 근데 장동신은 사회이사로 지금 이미 나와 있는데 안옥화 씨는 아직 눈에 안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얘기들이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이게 또 그 독자 입장에서도 그런 정보를 무조건 믿는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확인 사살을 하고 싶은 경우가 많아요. 그 넥스트 아이에서 공시하는 그런 사업 보고서가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안옥화라는 사람이 뭔가 그 친중적인 문재인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저도 또 검색을 해 봤습니다. 안유한데 중국식 발음으로는 안옥화라고 발음을 한답니다. 중국 지린성, 길림성, 연길시, 이 예지시라고 되어 있네요. 연길시. 출생은 조선족 출신인 안유아는 지난 2003년 한국 서울로 건너와 고려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2016년부터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렇게 생긴 여자예요. 가끔 뭐 유튜브에서 엄청 친중 발언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내 중국 경제와 금융시장 연구 및 경제개발 정책가로 활동했다. 국회에서 강연하는 완유화 교수라는 것도 검색이 되고요. 2023년 9월 7일 날 뉴시스에서 보도를 한 건데 중국 경제의 흐름과 한국의 미래 주제로 제10차 국회의원 경제 세미나에서 강연까지 하는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는 조선족 출신의 성균관대 그 교수로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안유화 원장 중미래성장 산업 전환 시동 위기 극복 터닝 포인트 될 것 해서 중국에 매우 긍정적인 발언을 해가면서 2023년 7월 28일 매거진 한국 경제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대학 교수까지 하면서 완전 친중파 몰이를 하는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이 이 K뷰티 이런데 사회이사로 되어 있어가지고 또 어떤 역할을 할지 매우 궁금하네요. 음, 넥스트 아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분석을 해서 방송을 할 생각입니다. 한국판 잃어버린 30년의 그림자 김동호 경제 에디터가 중앙일보 일본판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암울하다. 증권사와 유통업계를 비롯해 곳곳에서 인력 감축이 시작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가 정책금리 인하를 예고했지만 당분간 중금리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기술 혁신이나 전쟁, 재고 증가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일반적인 경기 변동과는 다른 특殊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성장의 늪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초유의 축소지향적인 악순환이다. 기업 매출이 정체되고 근로자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서 골목 자영업자들의 장사가 어려워지고 있다. 저성장 기조를 부추기는 멸종 수준의 저출산은 악화될지도 모른다. 경제가 위축되면 결혼 출산 환경이 악화되기 때문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피하려 했던 잃어버린 일본의 30년의 그림자가 우리한테까지 어른거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저성장은 재정 악화를 가속시킨다. 복지 비용은 물론 국방비마저 불안정해진다. 이렇게 이제 전개를 하고 있고요. 탈출구는 누구나 알고 있다. 우선 외국 이민을 과감하게 받아들여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첨단 제조업과 금융을 비롯한 고부가 서비스업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로 이제 탈출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 부처의 규제 혁신물을 신설할 필요까지 있다라고 해서 공무원의 안일주의 이런 거 부처 이기주의 이런 거를 더 혁신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 중앙일보에서 그 어떤 여기자는 또 저성장보다도 무서운 일로 패배감을 보도를 했습니다. 중앙일보가. 여기에서 제 견해는 저성장 기조 속에 한국 경제가 지금 가고 있는 건 많은데 여기에서 어떻게 극복해 낼 것이냐 하는 것은 저로서는 배운 게 한계라기보다도 저는 에, 우리나라 말로 스루풋을 어떻게 적절하게 경우에 따라서 번역을 해서 써야 되는데 수익 창출을 하는 길을 찾아봐야 된다. 그 저성장을 하면서도 수익 창출을 낼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계속 비추고 있습니다. 무슨 최첨단 산업 이런 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되는 거고 그냥 그 경영 관리적인 측면에서 수익 창출하는 어떤 경영 방법론들을 이제는 그 옛날 그 해오던 식의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안 될 거다. 원가 회계에 대한 사고방식 가지고는 안 될 거다 하는 거는 제가 지속적으로 개별 그 기업체를 분석하면서도 스루풋 회계를 소개하고 있는 이유도 스루풋적 관점, 수익 창출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하게끔 그렇게 손익구조를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남북 독립 유지한 지난 70년이 오히려 이례적 조선반도 600년 통사라고 해서 신성 미치호거라는 페리스 여학원 대학 국제교류학부 교수가 뉴스 위키지에 기고한 내용인데요. 다 읽어보면은 뭐 통사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정리해도 안 될 건 없는데 어 그냥 뭐 그 좀 기분이 조금 언짢습니다. 언짢게 되죠. 한국 이론으로서는. 주체적으로 4대 외교를 펼쳤던 명나라 책봉 시대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고 무관용한 정쟁은 국정의 발목을 잡았고 16세기 말 일본의 침공에 정확히 대처하지 못했고 임진왜란 때 명나라 조선지원 출병에 대해 언급은 없어요. 어, 항미 원조라고 시진핑이 얘기하는 것은 6.25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얘기한 거고 그 전에 중국이 조선을 위해서 했던 거는 청나라한테 나라를 뺏기기 전에 명나라가 그 임진왜란 때 조선 출병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국사나 이런 거 봐서는 조선 그 지원군으로 와서도 일본군하고 대부분 싸우지도 않고 뭐 요구하는 게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은 일본 쪽에서 볼 때는 막상 상대해 보니까 거기가 만만치가 않더라. 만약에 명나라에 조선 지원군이 없었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임진왜란을 쉽게 극복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임진왜란에 대해서 역사를 또 좀 배우고 싶은 그런 욕심도 들어가긴 해요. 이런 거를 읽다 보면은 물론 해전에서는 이순신 장군이라는 명장 때문에도 일본이 보급로가 끊기죠. 한마디로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해전의 승리가 바다를 장악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이 자기네들이 조선 반도 내에서 전쟁 물자를 다 그 공급을 못하니까 그 조달할 수 있는 그 이 물류 그 병참 그 수송로가 끊기는 바람에 일본은 결국은 퇴각을 했다. 일본 영화 임진왜란을 다룬 영화는 별로 없지만은 딱 하나 있다고 유튜버가 소개한 게 있는데요. 그 황해도 쪽에 일본군 진지를 두고서 평양을 공략하는데 이제 명나라 지원군이 온 곳은 이제 그 평양 사수를 위해 가지고 그 황해도 지역에서 그 전쟁을 벌였던 모양인데 도저히 그 이 전쟁 물자가 지원이 안 되니까 결국 부산진으로 그 이 철군한 거에 대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뭐 그 벌을 뭐 줬대나 어쨌대나 이 말하자면은 그 최고 그 책임자의 권한에 이 허락도 없이 그렇게 철군했느냐 해가지고 그런 영화가 또 있긴 있어요. 어, 그리고 그 결국 17세기에 들어와서 청나라의 군사 점령이 되면서 수국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세기 강압적으로 당쟁을 억제한 것이 19세기의 외척의 전횡을 허용하고 여기에 나올 때 이제 그 안동 김씨의 그 세도 정치 70년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치 부패로 밀란이 빈발하면서 왕조는 언덕길을 굴러내려가듯 쇠퇴해 갔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통사를 얘기하고 청나라부터 겨우 독립하여 탄생한 대한제국은 1905년 일본의 보국이 된 지 5년 만에 병합되었다. 요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아니 그 저기 그 기업체 요즘 쓰는 용어는 흡수 합병이 된 거죠. 뭐 식민지로 얘기해도 그만이지만 좀 뭐 성격이 조금 틀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실상부한 독립기간은 5년뿐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독립문이라는 것은 사실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인데, 중국으로부터의. 이거를 우리는 그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여기도 얘기했듯이, 그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가시화하기 위해 세운 독립문이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상징하는 건축물이 되어버렸다.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독립문 옆에 그 중국 사절들이 오면은 그 왕이 직접 나가서 맞이하는 영빈 뭐 이런 게 영빈 무슨 그런 건물이 별도로 또 있었죠. 무엇이 한반도의 독립을 자유해 왔는가 물었고 이 책은 그 큰 이유로 주변국의 파워 밸런스를 꼽았다. 이러한 역사 서술은 주류의 틀에서 벗어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각국의 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완충지대로 한반도를 파악하고 역사를 서술하는 것은 세계의 추세를 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는데 주변국이라는 게 이제 파워가 세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본이 그때는 파워가 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재로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국력을 더 키워가지고 완충지대는 오히려 북한이 되는 거 아니냐. 현재 우리가 분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의 우리나라 역사지만은 남의 시선으로 본 거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각할 건 자각해 보고 또 그 좀 다시 생각해 볼 거는 다시 생각해 보는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지원이 과연 얼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충지대라는 게 이제 버퍼 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생각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지정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만은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는 여지의 그런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한미 안보회의는 핵협의체 NCG 2차 회의를 위해서 어, 우리 김태호 국가안보수석 보좌관이 방미를 했는데 한국 당국 이달 중 북한 ICBM 발사 가능성 주목. 무슨 정보로 그렇게 얘기했느냐 했는데 뭐 즉각 답변은 안 했고 어, 자관 핵 공격을 단호하게 제압하는 것이 이 탐색하는 확장 억제 방편을 탐색하는 확장 억제 이런 거를 위해서 한미 그 NCG 회의를 실무적으로 하기 위해서 왔다. 향후 이것은 바로 양국의 국방 당국이 직접 실무를 맡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우 위원장과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인도태평양 담당 조정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정책조정관이 이끄는 취임식이 7월 서울에서 열렸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영석 개건 논설위원이신 연세대 명예교수가 동아일보에 했는데 말씀 들어보면 참 말씀이 옳죠. 민주당 실정 반성하고 희망 제시해야 하지만 사당화돼 국격과 인권 격화시키는 발언들만 나라 위해서 국민적 자존심과 인격을 갖춰야 하지 않겠냐. 전두환 초창기 때 얘기해서 전두환 행렬이 지나가는데 자동차를 비키지 않고 늦게까지 좀 남아있던 부부가 파출소로 끌려가 모욕당한 젊은 부부가 미국에 결국 이민했다.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는지. 에,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유사한 게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걱정하는 국민이 차라리 이민이라도 갈까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대통령 자신이 그 혼란을 스스로 짓지 못하고 최후의 선택을 했다. 자살을 당하신 건지 자살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잘못된 정치와 경제 이념 때문에 한국을 떠나는 기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 일제 때부터 성장해온 기업체까지 다른 나라로 떠나 보낼 때는 마음이 아팠다. 실질적으로 그런 기업을 경험한 모양이죠. 그게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은 지금까지 계속되었다. 문재인 정권과 정치적 방향을 같이 하는 민노총의 행태들을 보면서 기업체까지 조국을 떠나게 하는 이념 정치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묻게 된다. 어, 한국을 떠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잘 나가는 한국 기업체의 외국인 지분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외국 자본은 영미 자본이 주종을 이룰 거예요. 그 중국 자본은 그렇게 우리 나라 기업을 많이 먹을 만큼 그렇게 영미 자본보다는 그렇게 세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욕심을 지금 내고 있는 거를 앞에서 이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그 하시래도 돈이 된다면은 그 침투해서 먹으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정치계와 국회의 현상에 접할 때는 한심스러워진다. 문파나 개딸 같은 반민주적이고 이기적인 폭력 집단들은 과거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민주당은 오로지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집단을 위해 존재하는 사당이 되었다. 그 말씀을 시원하게 해주셔서 뭐 사이다 발언 같은 내용이시네요. 운동권 출신과 동역자들은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사회 질서 파괴 뭐 이런 거 죄보다 더 큰 사회 안임을 모르는 상태 같다. 이렇게 이 김영석 개건 논설위원인 그 연세대 명예교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어,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는 공감이 갑니다. 결국 이념 대립 이런 거 이념 정치라고 자꾸 이분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봐서는 여당이나 야당이냐 이념 대립보다는 이 이해관계의 그 집단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편에 서느냐 미국 편에 서느냐 이거로 따져봐서 돈이 되면은 중국 편에 서는 거고 돈이 안 되면은 중국 편에 안 서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이분이 접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의회 8,860억 달러 국방정책 법안 통과 바이든. 패트리샤 젠글레 로이터에서 했는데 어쨌든 그 미화의 3분의 2 이상이 목요일 기록적인 연간 8,860억 달러의 군사비 지출을 포함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와 인도 태평양에서의 중국에 대한 반발 등의 정책을 승인하는 국방정책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라는 것이 해서 내년 국방비가 8,860억 달러로 의회 통과가 됐다. 그런데 이 여기에서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화요일 의사당에서 의원들과 만나 바이든이 요청한 자금 지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으나 공화당 공약 없이 회의에서 나왔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보면은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미 국회에 가서 동량 얻는 것 같은 그걸로 비유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불행한 사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군수물자 뭐 이런 거를 위해 가지고 어디서 지원을 받는다고 하고 그 정치가로서 대통령으로서 예를 들어서 그 일본이나 또 미국에 가가지고 좀 도와달라. 뭐 국방 예산 한국에 좀 더 많이 해달라라는 상황이 되는 그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와야 되겠죠. 젤렌스키가 처음에 대통령 됐을 때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우습게들 봤는데 서방에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그 푸틴에 대항해서 2년 지금 2년째 접어 들어가고 있죠. 2년째 지금 전쟁을 이끌고 있는데 물론 서방의 지원 때문에 버티고는 있습니다만은 좀 지금 서구 쪽에서는 현 전선을 기준으로 해서 뺏긴 땅 그냥 내주는 거로 해서 평화협정, 휴전협정을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는 리시 수난 이스라엘 대사와 2개국가 해법 놓고 충돌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자는 게 이제 영국 리시 수낙 그 이 총리의 영국 총리의 견해이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대사는 결코 찬성할 리가 없죠. 네, 그런 뉴스가 또 된 거고 이 상황에서 가자 가족들은 빵을 구걸하고 구호품 전달이 흔들릴 때 당나귀 고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이터에서 또 보도를 했는데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라파의 한 자선 부엌에서 요리한 음식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들이 이렇게 어, 그릇을 들고요. 그리고 이제 무슨 그런 것들이 이제 국물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인데 서로 달라고 그렇게 이제 참 이런 게 우리 6.25 때 우리도 이런 상황보다 더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미 이스라엘의 작전 축소 요청, 민간인 보호, 하마스 표적은 한정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설리반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4일 이스라엘을 방문해 텔아비브에서 네타냐후 총리 등 전시 내각 구성원들과 회담했다. 해서 이 제목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했지만은 하마스 최고 간부의 수색과 구속이 난항을 겪고 있어 이스라엘 측은 장기전도 불사할 태세다. 그러니까 미국의 얘기는 들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는 영화도 있죠. 끝까지 간다. 어, 뭐 완전히 그 이번에 뭐 제거하겠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동맹이 윤 대통령의 외교 성과 가로 열고 기업 성과에 편성하고 있다. 옥기영 기자가 한겨레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어, 저도 그렇게 뉴스를 보면서 이미 돼 있던 거나 마찬가지를 생색내기 한 것
간 것 같다. 이런 견해를 이미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며칠 지나서 아니나 다를까 우리 했던 기사가 좌파 언론 한겨레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삼성 회장은 대통령실 직원인가 윤 대통령 의에 7차례 동행했다라고 또 윤 대통령을 까는 기사를 계속 한겨레에서 내고 있어요. 이재용 감옥 갈 땐 찍소리 안 하던 너희들 아니냐 근데 지금에 와서 언제부터 삼성그룹 그 총수를 보호했다고 이런 식으로 내서 은글짝 지금 또 윤 대통령 까는 이런 기사들을 내는 그런 가벼움. 어, 그러나 이 그 네덜란드 쪽은 그러니까 기사를 찾아서 꼭 그것도 생색을 내는 건 내는 거지만은 네덜란드에 우리의 그 콜드 체인 그 창고 그런 거 좀 설치하고 우리나라 케이푸드가 그 수출하기 위해서 그 네덜란드를 통해서 유럽 각지에 그 이 말하자면은 배송이 되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우리나라하고 교역이 중요해졌다. 이런 뉴스들을 좀 부각을 시켜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이번에도 그런 일들이 다 합의가 됐다. 음, 그런 얘기예요. 미얀마 군사정권 전환 조짐과 대비할 것 해서 일본 웨지에서 또 보도를 했는데 군사정권이 흔들리고 있는데 각 지역에 있는 그 반군 세력들이 소수민족 단체들이 미얀마군을 상대로 승리를 현재 거두고 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 현재 미얀마 군사 쿠데타 정권이 좀 흔들릴 것 같다. 이런 얘기 같거든요. 미얀마는 파탄국가가 될 수 있고 인신매매와 약물 거래 문제들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게 제대로 혼란이 일어나면은 그런데 이 무장 소수민족 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그 아웅신 수지 여사도 그 미얀마에 있는 그 인도계 로힝야족 뭐 이게 말하자면 박해 내지는 그 학살 이랬는데 그 관망했다 그러는데 그게 다 이권 때문에 그런 건데 에, 어쨌든 미얀마를 불안시키게 만들 때 소수민족 단체들이 뭔 돈으로 그렇게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 지원하는 세력이 있다 이게 이런 경우에는 저는 서구 쪽에 지원하는 세력은 분명히 서구 쪽일 것이다. 현재 그 구테타 그 정권 세력은 좀 약간 친중 성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 지원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미얀마를 통해 가지고 이 석유 그 송유관 등을 하면은 그 멀리 돌아갈 거 없이 거기에서 이제 그 중동 석유를 직접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미얀마하고 이 중국은 짝짝꿍이 잘 맞아야 되는데 그 미얀마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소수 민족들한테 돈을 내주고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누가 그럼 하겠느냐? 그러면은 그건 서방이고 미국일 것이다. 배국에는 아주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은 미국 CIA 이런 등등이 작업을 하지 않겠냐라고 이제는 쉽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요런 표현을 좀 했어요. 그 저기 며칠 전에 그 한국에 고려 아연의 그 10년 투자 계획에 대해서 백재성 삼성증권 연구원이 왜 굳이 중국 자본 배제를 강조했을까? 그 고려아연이 신사업 추진하는데 중국 자본이 돼 있다는 점과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전후반 기업들과 이미 다양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그러니까 2차 전지만 하더라도 그 원료나 이런 것들이 중국이 꽉 그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고려에는 그 중국 자본을 배제시킨다는 것은 그 확실한 거고요. 원재료 확보 및 제품 판매의 퍼즐을 맞춰가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아연의 기업 가치 제고는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이런 표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앞서서 중국 자본이 은글짝 들어와서 해먹는 방법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중국 자본이 지금 공식적으로 먹은 건 금호타이어죠.
금호타이어 먹었죠. 기억나는 건 그거 지금 하나고, 잔잔한 중국 업체들이 뭐 코스닥 시장이나 뭐 이런 거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건지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줄거리를 보면은 그런 게 있죠. FEOC 발표에 촉각 세운 배터리 업계 중자본 25%룰 해석은, 중국 자본 25% 들어간 그런 그 2차 전지 배터리 만드는 그 기업체에 대해서 지원책이 없다. 이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 화유 코발트와 LG화학의 합작 전구체 공장이 들어설 예정인 전북 군산시 새만금 부지다 해가지고 요거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비유가 되는 거죠. LG화학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중국 자본 뭐 이런 거 하는데, 그 미국에서는 25% 이상 된 데는 어 미국 내에서도 안 되고, 딴 나라에서도 그 25% 이상 들어간 데는 그 미국에서 혜택 못 본다 하는 거니까 그냥 갑갑한 게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 이렇게 그 고려인처럼 2차 전지하고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도 중국 자본을 배제시키는 그런 게 전략적으로 아주 정책적으로도 잘하고 있다고 비교가 돼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한미 혼혈, 기왕이면 다홍치마 다양성. 어, 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 사이에 난 애들인데요. 요거 뭐 유명 것도 유튜버죠. 그 무슨 쌤인가 그런데. 그리고 요 한국 남자하고 그리스 여 애들을 세 명이나 낳았어요. 어우, 이 나이도 젊은데 이거 지금 국민 무슨 훈장 줘야 됩니다. 이런 가족에게는. 그래서 애 낳고 한국에 사는 한일 또는 한 동남아 이런 쪽에서는 주로 유튜버링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그게 뭐, 필요해서 유튜버가 동남아하고 결혼하고 뭐 이런 신분들은 여유가 그만큼 없어서 하는진 모르겠어요. 어쨌든, 미국 여자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또 그 서구 백인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남자가 잘 살아야, 또 그것도 되는 거고, 또 한국에서 또 살아야 이게 뭐, 에, 우리의 이 다민족 국가가 되는데 기여를 하지 않겠냐. 어, 이렇게 이쁜 얼굴로 나와야 줘야 되지 않겠냐. 얘네들도 괜찮아요. 그리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